안녕하십니까.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전략 후강 장세를 보여주면서 아름답게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시작할 때만 해도 미 선물이 2% 이상 급락하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하셨을 텐데,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미국의 캔들 자체가 하락 쪽으로 방향 잡지 않았고, 또 그렇게 야간 선물에서 급락 나오는 것은 이 거래일 동안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물량들이 작은 물량이 나오면서 좀 급락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또 거의 마이너스 1%대까지 많이 축소됐죠. 또 이제 본 게임 들어가는 또 이제 오후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땐 시장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미증시 왜 괜찮을 건가라고 했을 때 차트가 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나스닥 같은 경우 이날 목요일이었죠. 마이너스 3.5% 하락하고 또 상승을 3.4%, 장중 변동성이 거의 7%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그 변동성을 줬는데, 이렇게 강한 개파락 이후 이 음봉을 거의 중간 이상 잡아먹고 올라간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저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금요일 날 얘가 음봉이 세게 나오면은 오히려 좀 불안한 거예요. 강하게 올라갔다 강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모양새는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즉 우크라이나의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보수적으로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모양 금요일 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서 우크라이나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쾅쾅 싸우지 않는 이상 크게 우리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우리 반대편 거기서 그 싸마는 거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고 또 우리 증시의 생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우크라이나 문제는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겠지만, 그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충격받을 일은 둘이 싸웠을 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아니면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싸웠을 때는 시장이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번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증시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데미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이거는 그냥 그 찻잔 속의 태풍, 이 정도로 보시면서 오히려 흔들릴 때 매수, 이렇게 보셔요. 그래서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승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현재 흐름에서 한번 월봉 차트를 보면, 얘네들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아래 꼬리를 더 길게 달을 거예요. 과연 여기서 이 양봉으로 때려버릴 거냐라 할 때 양봉 가능성은 없고, 일단 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일단 음봉 마감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P 500도 역시 아래 꼬리 좀 더 길게 올리면서 음봉. 그다음에 다우도 음봉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끝나고, 그러면 3월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니?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3월달 증시는 전강 후약 장세라고 봐요. 즉 이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져 간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건 이제 한번 우리 차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릴 텐데, 자, 우리 증시 오늘 거래소 나름대로 세게 올라가 줬어요. 세게 올라가 주면서 요 캔들도 어찌 보면은 이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더 갈 거야라는 이 상승 장악형 캔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3월 달에는 전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나와주고 여기서 나타내는 2,800 고지 밑에서 좀 버벅될 텐데, 저는 3월 달에 상단을 한 2,850, 60 여기까지도 잘하면 갈 수 있다. 그 시점은 여튼 3월 15일, 16일이 FOMC 회의잖아요. 그러면 17일 날 이제 뚜껑이 열려지면서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제 여기서 연준에서 그냥 0.25% 그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스탠스는 좀 봐가면서 할게, 이런 식으로 그냥 나아가게 되면 시장은 내가 봤을 때 3월달 조금 더 4월 초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3월 1일 하루 쉬고 이제 3월 2일부터는 시장이 그런 대로 견조하게 흘러가고, 우리 9일날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어찌 보면 또 선거 끝나면 또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아요. 그 탄력 받는 게 일단 FOMC 회의에 있는 3월 17일 그때가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때 3월 17일이 FOMC 회의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연준이 이번에 0.25% 금리 인상할게. 좋은 거고요. 두 번째, QT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장 봐가면서 내가 결정할 테니까 좀 냅두자. 그 다음에 금리 속도 이러한 것들도 뭐 일각에 많은 이야기 있는데 좀 시장 봐가면서 템포 나아갈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3월달 증시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달에는 FOMC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결국 3월 그렇게 이제 연준에서 방향 잡았는데 4월 달 봤더니 또 뭐 CPI, PPI 막 올라가고 원자재 이러한 것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물가가 안 잡히네라고 하면 결국 5월 달 FOMC 회의 전에 5월 달 FOMC 회의 전에 일단 시장은 또 이제 경기예요. 봐라, 이 5월 달에 내가 봤을 때 이제 0.5% 금리하고 QT도 같이 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시장이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4월 중순부터 시장이 또 흔들려요. 왜? 불확실성. 아유, 5월 달 FOMC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네. 이러면서 또 하락하는 거예요. 우리 1월 달 주식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게 왜 하락했어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그냥 하락한 거예요. 연준 때문에. 3월 달 걸 1월 달에 미리 그냥 이렇게 다. 그러면 결국 3월 FOMC 회의에서는 좀 비둘기파적으로 나아갔는데 4월 달 이제 물가라든가 이런 거 봤더니 좀 심상치 않아. 그러면은 이제는 미리 또 이제는 막 언론 플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봐라. 5월 달 이거 금리 0.5% 분명히 한다. 또 아니면 매 회의 때마다 또 나오고 QT 6월 달에 바로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저는 던지면서 시장을 하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락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일정 부분 해야 된다. 결국 지금 시장은 올라가면 반드시 막히게 돼 있어요. 막히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이 3월 달 그 3월 17일 날 FOMC 회의가 어떤 결과냐. 만약에 진짜 0.5% 해버리고 QT에 대한 어떤 방향도 나와.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요? 뭐 툭 떨어지는 거지. 근데 거기서 툭 떨어지는 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요 이전 저점 테스트 한 번 더 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작용 안 돼요. 왜? 0.5% QT 이거 다 이미 1월 달에 선반영했어요. 했기 때문에 3월 FOMC에서 진짜 그렇게 나왔네? 그럼 거기서 그냥 한번 툭 출렁이고 끝나버려. 그래놓고 이제는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시장에 크게 두 가지 리스크 요인, 우크라이나 문제는 미러 간 싸움 아니면 신경 쓰지 말자. 두 번째, FOMC 회의 이 부분은 제가 얘기했듯이 3월 달 그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단기 충격 아니면 추가적 상승, 이후 조정에 대한 대비,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 달에 깊은 조정, 2월 달은 우리 월봉 보면은 십자형 캔들 만들면서 뭐 나름대로 선방했어요. 1월 달 저점 깨지도 않고 예쁘게 위아래 흔들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월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는데 그거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상승이 2월 달에 고점을 3월에 돌파 못하면은 조심해야 돼요. 2월 달 고점이 2788이에요. 그래서 이 2788, 3월 달에 이거 돌파 못하고 여기서 벅벅대다가 내려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3월이고 4월이고 한번 이 1월 달의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얘가 보면 위에서 월봉인데 흑산병 3개 나왔죠. 월봉인데 이 흑산병 고점에서 3개 나와보는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이에요. 이렇게 한번 양봉 이건 거짓이지. 미끼예요, 미끼. 야, 이 올라갈 거니까 니네 들어와. 해놓고 어떻게 반 죽여버렸잖아요. 1월 달에. 그러면
지금 2월 달 같은 경우로 위아래 흔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지금 방황하고 있거든요. 이 방황하는 여기서 얘가 2월의 고점을 3월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뭐예요? 상단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1월 달의 하락은 분명히 이 갭을 여기에 갭을 메우는 거였어요. 정확하게 메워줬잖아요. 그럼 그 다음 갭 메우는 작업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예요. 결국 이 자리가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 여기 무작에 지지해주는 꼭 확 올라갈 수 있는 빌미를 줬던 이 자리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저항대였어. 여기에 저항이었고 이 저항 뚫을 때 크게 장대 양봉 나왔죠. 그럼 결국 여기를 뭐예요? 지켜주려고 했는데 못 지켜주니까 어떻게 장대 음보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못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결국 그 다음 갭 메우는 작업은 2200, 2300 여기까지는 한번 열어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올해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거기는 아마 시장이 제법 오히려 매력적으로 그 수익 날 수 있는 기회.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다 힘들어할 시점이에요. 진짜 여기까지 여기 갭 메우는데도 모두 힘들어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다 죽어요.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이 왜 10조가 안 될까요? 다 물려서 매매를 못해. 돈이 있어야 뭘 사지. 다 물려 있는데. 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상승을 좀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야 좀 매매도 하지. 올해 이런 식으로 하면 증권사 실적 개판이에요. 증권주 잡으면 안 되겠죠? 뭐 거래 대금이 없는데 어떻게 증권사 실적이 나오겠어요? 만약에 그런데 결국 2300 여기까지 진짜 떨어지게 되면 매력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왜? 주식이라는 게 공포 구간에 항상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결국 그러한 기회를 누가 포착하느냐. 어느 시점 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자. 그거 기다리고 맨날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날 새는 거지. 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나는 2400 오면은 매매할 거야. 그럼 날 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 물리면서 시장에 발을 담그면서 시장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봐가면서 해야지. 나는 절대 수익 안 날 거야. 난 2300 오면은 난 매매할 거야. 그분은 평생 못 사요. 자, 요새는 막 조선주 올라가고 풍력주 올라가고 오늘은 또 이제 원전주가 올라왔습니다. 자, 원전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얘는 2022년도는 물론이거니와 좀 길게 볼 수 있는 섹터의 업종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일단 첫 번째로 유럽 쪽에서 EU 텍소노미 해갖고 원전을 친환경 쪽으로 분류하겠대요. 가능성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K 텍소노미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일단 여당 야당 일단 야당 쪽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무지하게 공들이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아가자. 이전과 다르게. 그러면 야당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어차피 보면 그냥 똑같은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어차피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나아갔으니까 원전에 대해서 같이 드라이브 걸고 거기다 플러스 수소 쪽에 방향을 잡고 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원전은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텍소노미에 들어간다라는 건 이쪽으로 관련돼 가지고 뭐 ETF고 뭐고 관련된 투자금이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친환경이라 이거죠. 다른 신재생하고 똑같이 보겠다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 미래 후대들을 위해서는 신재생이 엄청나게 더 커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아직 좀 불안해요. 그게 바로 작년 여름에 북유럽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풍력으로 전력 공급이 잘 되는 때였는데 작년에는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러시아가 천연가스 가지고 장난치네? 이러다 보니까 EU가 이제 꼭지가 돌으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일단 기본 베이스로 원전은 가져가야지 이 산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결국 이런저런 요인에 의해서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 전체의 생각이고, 그로 인한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갖고 나왔는데 한번 보면요. 맨 위에 게 이제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요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면서 저점에서 오늘 갭 떠놓고 61이평선 위에서 놀죠. 그 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갭 떠놓고 음봉은 때렸지만 61이평선에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한전산업.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차트 흐름 보면 어때요? 그냥 이때 저점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멋지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 지금 가지고 내가 샀다면 이게 바로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라는 거지. 주식이라는 건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걸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갭 떴기 때문에 이 오늘 갭 뜬 이 마이너스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 얘는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 이제 레벨이 업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저점을 깨면은 다시 한번 61 이평선 여기까지 테스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1차 매수했어요. 여기저기서 좋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2차 매수는 2주고 3주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60일 안 오고 그냥 여기다가 올라가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추세를 보면서 얘가 이제 또 이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올라가면 계속 가? 아니다. 그러면은 올라갔다 떨어지면 일단 내가 여기서 샀지만 이러한 자리 보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지켜주는 지지 라인이 있어. 그러면 결국 난 여기서 샀지만 아무 때나 추매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빠르면 2, 3주, 늦으면 1개월, 2개월 걸려요. 그 상태에서 이런 데서 사야지 비중 확대하면서 또 멋지게 큰 수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왜 그러면은 길게 가져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 정부 정책도 이제 바뀌었고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쪽에 대해서는 드라이브 걸 것이다. 그러면은 이들이 그동안 지금은 바뀌었지만 4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원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척당했기 때문에 그 배척당한 것의 일정 부분이 되돌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이들은 올 한 해 그냥 저축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지고 가야 돼요. 포트폴리오. 주식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시장에 대형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승질나지. 승질나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두 개 포트 대형주 10 내지 20% 가져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대형주 쪽으로 포트가 좀 20, 30% 늘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저점이 나와야 돼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진짜 지수가 2300와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여기선 대형주가 10, 20이 아니라 오히려 20에서 40까지 담아도 돼요. 단기적으로. 왜? 여기서부터는 시장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럼 뭘 갖고 올려야 돼? 요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 3대 지수 움직이는 거 봤어요? 안 움직여. 걔네는 그냥 꽉꽉 묶어놔. 왜? 그냥 개별주 막 올리느냐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대형주 안 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올 한 해 뭐가 갈까? 원전 좋아 굿. 플러스 올해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자, 경기 민감주 단타가 아닌 경기 민감주엔 뭐가 있어요? 조선, 해운, 건설, 시멘트. 그다음에 또 여튼 이렇게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으로 얘네들 올해 내가 한번 투자하면서 갈 거야. 기본 30% 위아래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50%. 시장이 워낙 개판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 20%는 항상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시장이 원하는 것.
시장이 원하는 것을 갖고 가야 돼. 자, 시장이 원하는 것. 자, 오늘부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시작되게 되면은 요번에 가장 제가 봤을 때 조금 핫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국내 통신 3사가 다 갔어요. 그러면서 5G, 6G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아. 그 외에 로봇 아니면 그 AI 아니면은 뭐 사물 인터넷 이건 그 전에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5G 이 얘기를 이 통신 3사가 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부각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가가 완전 바닥이야. 완전 바닥이니까 이 얘네들한테 크게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지. 자, 이 차트들 보면요. 자, KMW 정말 1년 동안 하락했어요. 3일 전에 29,750원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음봉, 양봉, 음봉, 양양 치는 자리예요. 보통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는데 여기서 음봉, 양봉, 음봉, 양봉 때려버리면 그 다음에 올라가고요.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음봉 하면 뚝 떨어져. 그래서 지금은 이 패턴 자체가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여기서 보면 여기 음봉, 양봉, 음봉. 오늘 흔들다가 이 양봉 때려버렸죠. 여기서도 이제 양봉 나오면서 이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내일 쉴 때 좀 진짜로 이제 모바일 월드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시작되면서 뭐 5G 이야기 나와서 3월 2일 날 그냥 갭 떠버리는 거예요. 주가 자리도 완전 대바닥에서 솔직히 떨어질 자리도 없어. 떨어질 자리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가 추세적으로 쫙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 여기 갖고 있는 수급 주체들도 승질나거든. 우리 개인 투자자는 뚜껑 열렸고 수급 주체들도 화나 있어요. 너무 안 움직이니까 그냥 한번 요걸 빌미로 해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KMW, 뭐 RFHIC,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애들도 보면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나름대로 추가적 한 2주 정도 하락 안 만든다라는 건 한번 움직임을 연출해 보고 싶다. 이런 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시장이 원하는 걸 좀 읽고서 미리 사가지고 2, 3일 보는 거. 이거 한 2, 3일 봤더니 내용 별로 없네. 그러면 그냥 버리면 돼요. 뭐 바닥권인데 뭐 이거 크게 여기서 이 종목이 더 떨어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없어 솔직히. 지금은 그냥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쿵쿵쿵쿵 쳐주기 때문에 얘도 아무리 바보지만 바보도 한 번은 움직이는데 그 시점이 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여기에 시점에 맞춰서 한 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니까요. 이런 것들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나름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3월 첫 시작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미 러그 이렇게 좀 크게 문제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좀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많이 손실난 부분 복구될 수 있는 한 1, 2주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매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잠시 후 6시에 지금 손실 복구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제가 실전 매매 방법을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